오늘 모임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도 안 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주신 우리 대학생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부정선거 같은 건 절대 안 한다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부정선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으로 인간은 언제든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공운동가입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반공운동가가 원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공산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잡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진보 사상은 좌파 사상입니다. 좌파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먼저 교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를 반대해야 합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 생각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공산주의와 싸울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거 관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 간첩이 활개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이 중국 간첩 잡는 법을 반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거를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해 주십시오. 언젠가 깨어납니다. 제가 4, 5년 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막 외칠 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근데 한 3, 4년 뒤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 욕하다가 개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당신 욕했었어. 근데 당신 말이 맞더라. 문재인 공산주의 맞더라. 그래서 우리는 듣든 안 듣든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고로 아무도 선관위가 무엇을 하든 감사할 수 없다. 선관위를 견제하는 기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미친 것입니다. 100번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는 정말 미친 말입니다. 선관위는 아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뉴스에 난 것만 선관위의 인사비리가 2,000건입니다. 비리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엄중한 비리가 인사비리입니다. 사람 바꾸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보안에도 최하 점수를 받고 비밀번호도 1, 2, 3, 4, 5로 해놨죠. 그런데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를 받지 않는 공직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온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것입니까? 압수수색은 선관위가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는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고발해서 사법부가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손현보 목사님을 자택과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핸드폰 뺏어가면요 그 안에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하고 카톡 했으면 저하고 카톡한 것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안전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위험한 사람입니다. 압수수색은 위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 손윤보 목사님 봤는데요, 몇 번 뵀는데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저 반공운동가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서 서서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선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랑 제가 용인 수지에 사는데요, 우리 동네에 참관인으로 어제 처음 참가했습니다. 부방대에 속해가지고 제가 참관인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부방대 교육받고 전날부터 6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겠다고 물도 안 마시고 오전 6시간 제 아내, 오후 6시간 저 해가지고 긴장하면서 갔습니다. 가면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국힘 참관인 2명, 무소속 황교인 1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있습니다. 근데요, 국힘 2명과 황교안 1명은요 완전 셋이서 팀을 똘똘 뭉쳐가지고 눈에 레이저를 켜고 감시하고요, 서로 협력하는데요, 나머지 4명은요 그냥 알바 왔어요. 저는 화장실 안 가려고 아침부터 물 한 잔 안 마셨어요. 원래 참관인이 부방대가 생기기 전에는 이랬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 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참관인으로서 모르고 이거 한 명 한 명 세는 것도 없었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오전 타임하고 제가 11시 반 12시에 두 번째 교대를 하면서, 교대를 해도 인사도 안 합니다. 저 빨간색 티셔츠까지 샜어 하고 카운터기 받다가 계속이 받아서 따깍따깍 하기 시작합니다. 동인천동에서 낮 1시에서 2시 사이 1시간 동안 선관위 전산이 110명, 참관인 카운트 59명, 1시간에 51표 차이 났다고 했죠. 제가 아내와 카운트한 숫자가, 하루 종일 카운트한 숫자가 3,200몇 명이었습니다. 3,220명 정도 됐는데 선관위 전산 숫자랑 1명 차이 났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12시간 했으니까 1시간에 110명, 참관인이 59명을 카운트했대요. 3,200명에 12 나누면 얼마입니까? 250명 정도 됩니까? 저는 1시간에 250명 이상 셌어요. 근데 1시간에 59명 셌는데 51표나 다르다고요? 전산에서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중단하고 관련자들이 철저히 수사를 받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다시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용인, 수지, 성복동에서 이재명 기표된 투표지가 나왔죠. 그거 최초로 제보받은 자가 저인 거 아세요? 제가 아침 7시 5분에 그거를 확인하고 박주현 변호사님께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님과 단톡방 4시서 만들어서 지금 계속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필이면은 용인 수지에서 제가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단톡방 한 180명 있는데 그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나요. 근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정선거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일어나요 요새는. 근데 6시 반에 일어났는데 30분 있다가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눈으로 봤는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큰일 하셨어요 하고 다른 얘기하고 막 넘어가던 거예요. 이거 너무 위급한 일인데. 그래서 바로 이분한테 개인으로 카톡했습니다. 저 부방대고 같은 카톡방에 있는 부방대고 국대떡보의 김상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인데 저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교회 집사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 모녀가 왔습니다. 딸이 35살이고 이게 관외 투표는 우편 봉투를 받아요. 자기 동네로 보내야 되니까. 그 우편 봉투를 받았는데 그 우편 봉투 안에 고이 딱 접힌 투표지가 있길래 꺼내봤더니 이재명이 찍혀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거의 소리를 지르듯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고, 그럴 때 이 참관인이 달려가가지고 막 찍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제가 말을 걸었을 때 이랬어요, 저한테. 지금 벌벌 떨며 기도 중입니다. 유유, 너무 무섭네요. 제가 대처를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관이가 우리 국민을 정말 돼지 취급합니다. 자작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투표자도 너무 놀라가지고 위조 투표가 나온 뒤에 그 투표자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 무효 처리, 그러니까 성관이 직원이 무효 처리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무효 처리 후에도 이 투표한 사람이 집에 못 가고 발을 동동거리던 그 사람을 제가 계속 봤는데 무슨 자작극이라니 하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모녀가 왔는데 그 어머니도 너무 화가 나셨고, 바짝 엎드려서 수사를 받아야 될 성관이가 그 자리에서도 경찰 퇴거하세요 이런 식으로 경찰한테 수사를 받아야 할 성관이 직원이 경찰 퇴거하세요 하면서 명령하라고 동영상에 다 찍혔어요. 성관이가 자작극이라 했잖아요. 선거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선거는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에 CCTV는 기본이다. CCTV가 없는 것도 선관위 책임입니다. CCTV가 그 성북동 투표하는 곳에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들고 와서 조작을 했는지 선관위에서 받은 봉투인지 너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이고 전날에 투표지를 밖으로 유출시킨 것도 선관위의 잘못 아닙니까? 선관위는 진짜로 국민을 전응아 혹은 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심한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런 취급을 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있는가 보니까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스위스도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결함으로 인해서 절차상 결함으로 인해서 선거 신뢰를 훼손했다고 선거 자체를 무효화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우편 투표 봉투 접착제 불량, 밀봉 불량, 개표 시간 12시 오픈해야 되는데 11시 반에 오픈했다고. 그래서 선거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부정과 시스템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국 2000년 대선에서도 플로리다주에서 우편 투표, 현장 투표 모두에서 판독 오류, 미완성 펀치, 집계 혼란 등이 벌어져서 미국도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여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한길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능 문제도 하나만 유출돼도 수능도 중단된다. 저도 기억합니다. 수능 문제 유출됐다고 어떤 교수, 어떤 선생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9시 뉴스에서 난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건 무려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6.3 대선 선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선거는 최대한 단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없이 당일 투표하고 완전히 수개표를 하고 투표하면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참관인의 감시 하에 전산을 통하지 않고 수개표해야 합니다. 누구를 뽑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공정한 투명한 선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만들어 주십시오.